그 오늘 수강생 중에서는 저 용인서 오셔가지고 어제 야간반에 수업을 듣고 하룻밤 주무시고 또 이제 수요일 그 오전반에 오셨는데 문제는 잠을 차에서 잤다는 겁니다. 차에서. 강심의 강팀 참. 그래서 서인구. 그래서 참 전대리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오셔가지고 차에서 또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수요일날 오전반, 화요일날 야간반 듣고 하룻밤 자고 수요일날 오전반 듣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찜질방에 자시는 분이 있고 모텔 자시는 분이 있고 막 등등 또 특이하게 또 차에서 자시는 분도 있네. 그래갖고 그래서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멀리서 저도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제가 빨리 기숙사를 만들어야겠다.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수학생 장을 그래서 지금 온라인 반으로 한 70%다 후자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지금 좀 그래요. 전에는 3, 4개월 전만 해도 자리가 없었어요. 빡빡해요. 야간이들 주간이 빡빡했는데 지금은 거의 70%가 막 온라인 반으로 그 지금 저리 하시는데 아마 두세 분 오면 또 이제 온라인 반 간다고 할 거예요. 힘들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 자 봅니다. 부터는 건물을 땅만 봤습니다. 땅만 봤는데 건물이 철거됩니까? 뭐 살아남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오늘 한 날입니다. 오늘 법정상권 날인데 자 봅니다. 요거 고성군 동해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479 이런 거예요. 자 고성군 동해면에 자, 고성군 동해면에 3억 6천이 1억 4백에 34%나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거죠?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해가지고 700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한다 이 말이죠. 판다. 자, 건물 같이 팔면 좋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 등기부는 일본의 민법을 해방되면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뺏겼어요. 사실 뺏겼죠. 100% 뺏겨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제 탄신했는데 민법을 뺏기다 보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등기부 등본이 이제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일본은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게 세계적으로는 다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게 따로 법이라. 그러다 보니까 땅만 경매되면 건물주가 꼭 싸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건물은 빠졌다, 그죠? 3억 6백인데 1억 4백. 그래서 밑에 보니까 건물은 단독주택이 뭐 있습니다. 보일러 크고, 여기 있어요. 이게 빠졌다. 여기 이제 빠지고, 땅만 3억 9백인데, 그죠? 땅만 이렇게 3억 9백 전담 막 대지 섞여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은 빠지고, 땅만 판다. 그래서 이제 건물은 뭐 다른 사람 소유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 이제 담보를 못 잡았다 해요. 그 당시에 못 잡고 건물은 빠지고 땅만. 땅은 잘생겼네, 그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기억령 큰 거 있죠? 뒷거리에 잡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거 같네요. 요리하고 생겼는데 이게 이제 건물이 두 개가 빠져가지고 바닷가 옆에 그죠? 조선소 옆에 조선소 크지 않네요. 뭐 아다마이 뭐 이런 조선소네요. 조선 수리소 뭐 이런 거다요. 자, 이거 어디입니까? 고성군 동해면이. 고성군 동해면이 우리 마산에 그죠? 창원에 노브랜드 광화매주장 고성. 요거 땅들이 좀 비싼 땅입니다. 요쪽이 특히 요 말고 요 위에 해맞이 크는데 요런 데가 좀 비싼 땅입니다. 해맞이 아주 좋아요. 전경이. 여기는 이제 조선소 어디 조그마한 조금 큰 조선소 아니에요. 좀 작은 조선소에 있는 막 이런 땅입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그 이제 등기부로 봅니다. 등기부로 보기에는 요 갖고는
조금 어렵네. 자, 다시요.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건전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고성군 살림조합 가서 돈을 빌리는 거네요. 이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중에서, 요 보니까 임의경매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 이건 땅이니까 지분은 아니네. 지분은 아니죠. 전부 다 넣은 거죠. 땅은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하여튼 땅은 다 넣은 겁니다. 땅은 100%다 넣은 거. 자, 땅에 보니까 좀 복잡하네. 일단은 땅은 지금 지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건전했죠. 그죠? 상속받은 땅을 세 사람이 사인했습니다. 어디 가서? 고성군 살인녀 갔어. 그럼 여기 유동화돼 갖고 여러 간 거죠. 그럼 여기서 건저당 가지고 경매를 넣었으니까 요때 건저당 잡을 때는 세 사람이 가서 사인 다 한 겁니다. 100%.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나왔고 건물은 빠졌다. 건물이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95%는 일단 마음속으로 건물이 빠졌다 그러면요 95%는 철거다 보면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면은 당연히 같이 경매는 없습니다. 나오는데 압류를 하든지 땅하고 건물은 같이 잘 팔리니까 어쨌든 같이 막 밀어붙이는데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거는 경매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 땅만 이제 경매를 시키면은 보통 이게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데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건물은 이 철거돼 다니니까 철거할 때까지는 공짜 안 되죠. 너무 땅이니까. 내 낙찰자 땅이니까 4.5% 주로 주라 하는데 여기서는 4.5%는요 아마 여기 대지 있는 게 있네. 아마 요 정도 금액 요서 하든지 전체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요 땅 위에 그죠? 요 땅 위에 단을 되게 7이 요 번지 두 개네. 728에 1하고 729 728에 1하고 요거하고 729 요거 타고 아마 그리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억 한 1,000만에 대해서 지로를 주라 할 겁니다. 그럼 철거할 때 주라 하면은 보통 4.5%니까 1년에 1억 같으면 450만, 월 같으면 한 달에 한 40만원 지로 주라. 이렇게 철거할 때까지. 그럼 철거도 당연히 해주라 겁니다. 그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싸게 사가지고, 이게 금액이, 이게 2천, 3천 아니고 한 3억 대비면 더 좋겠죠? 새 집이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철거당하는 운명이니까, 네 땅을 나한테 팔아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막 싸게 사가라든지 서로가 막 해줘. 그게 내 존치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막 철거 한 100억짜리 철거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로를 안 주면요, 지로를 3개월 내놔라 소송 겁니다. 안 주면은 그 판결 갖고도 경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가 또 갚아비면 할 수 없이 경매가 꺼지겠지만은, 이제 3개월 지로 갖고도 경매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물건이 막 그런 대로 막 괜찮습니다. 계획까지 지어이고, 막 건물은 철거 당할 그런 거고 또 돈을 물었으니까 요거는 3억짜리가 1억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잘 올 수가 있어요. 용도 지기 좋잖아요 지금. 돈을 물었고 아까 어디 가셨노? 그 땅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에요. 같은 농지라도 돈을 주고 살락하면 그거보다는 이거 사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딜을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이 좋다.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95%, 존치되는 거는 5%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뭐냐 하면은 그만 간단히 말해서 지상권, 법정 빼버렸죠. 너무 땅 위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은행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빈 땅이 나오면은 담보를 잡을 때요. 항시 요거 원래 빈 땅이 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세트 잡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저당, 지상권 여기 같이 잡아요. 빈 땅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지상권 해놨는데 이래 해놨는데 뒤에 신축을 10억 주고 했다 하는 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알겠죠? 뭐 지상권이 아니라도
건저당만 돼도 건저당만 건저당만 돼가 있어도 일단은 그 뒤에 신축하는 거는 건저당 은자를 해쳤다 이래가지고 해쳤다 해서 철거하라 이 놈입니다. 철거하라. 소리 잘 들리죠? 철거. 자, 일단 그렇게 대원칙을 정하면서 봅니다. 자, 교재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366조에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성립하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성립 안 하면은 철거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법에 보니까 토지 건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미리 있어야 된대요. 미리 있을 때 봐준대요. 존치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미리 있어야 되고 까다로워요.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 건물이 동일이어야 된다. 미리 있고 미리 있는데 땅 주인도 황인지이고 건물도 황인지이고 여러분이 이제 황인지 땅을 샀다 하면은 건물도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는 경우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거 써놨네. 요거 낙찰받는가? 18에 2928 한번 봅니다. 우리 밴드에 보통 다 들어오고 있죠? 밴드. 안 들어오시면 뭐, 본인한테 얘기하세요. 초대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1억 9천짜리를 8,700에 낙찰받아요. 1억 9천짜리를. 자, 천안에 가셔가지고, 대지가 297평인데, 이렇게 이제 낙찰받습니다. 한번 봅니다. 대지가 몇 평하고요? 천안에. 건물은 빠지고, 그 말이죠. 291평, 한 300평 되는 건데, 대지입니다. 농지가 아니고. 누가 2억에 받아가지고, 그죠? 2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미납을 하고, 1억 500에 받아서 또 미납을 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네, 뭐가. 그죠? 이 사람 900만 띄고, 600 띄고 막 했죠? 10%씩. 그 다음에 우리 수학에 낙찰 받습니다. 법인명의로. 그죠? 받았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이게 농지가 있나 없나? 농지가, 대지네. 대지고, 낙찰 받은 거는 1억 9천짜리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있네. 큰 거로. 주택이 아마 두 동이 있고, 나머지는 잔잔한 뭐 창고 같은 게 있고, 이래요. 자, 이래 있는데, 요리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엔, 우리가 낙찰 받은 거는 지금 땅입니까? 건물이가 뭐고? 땅만 받은 거죠? 건물은 빼고, 땅만 받은 거요. 땅만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경매돼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1억 9천짜리를 얼마 받았다고요? 8,700 받았어요. 낙찰가가 8,700, 1억 9천짜리를 받았는데, 자, 쓰랑만 봅니다. 140mm. 우리 학원 다른 수강생, 밴드입니다, 밴드. 다른 수강생이나 수료생도 간접 경험하면 좋은 현상이 생각돼서 밴드의 공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자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천안 지원에 요거 토지만 내가 건물을 상대적으로 높은 8,7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오늘 맨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요지는 시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인데 싸게 팔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싸게 팔겠다. 그래서 감정이 1억 9천인데 80% 1억 5,500을 제한을 했는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선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낙찰 받아가지고 1억 9천에 80%는 1억 5,500을 주야 팔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가 봐. 낙찰가는 이게 본게네 8,700인데 그죠? 8,700인데 1억 5천 그러니까 내용은 이깁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이래. 요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저가 그냥 농지 같으면은 신경 안 쓰면 전화도 안 옵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평생 사시는 집인데 그러면 만약에 시아버지가 져서 이제 땅이 이제 철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철거하면 강남에 가야 되겠죠. 매너라 너가 강남에 아파트 방 하나 내놔라 시어머니하고 올라갈 테니까 다음 달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죽을 맛이죠 지금. 그죠? 아파트가 강남에 15, 20을 사는데 그 비싼 강남에 시골에 그
그 어르신이 두 배에 오른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보다에 살다가. 그래갖고 자, 전화 옵니다. 며느리가. 좀 파세요. 그래서 보통 폐가보다는 사람이 사는 게 좋아요. 보통. 그래야 폐가면은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올 리가 없어. 네가 뭐 두드려 부사든지 말든지 만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뭐 처가라 건물 처가에 가도 전화도 안 옵니다. 안 올 건데 아버님이 그 계시니까 어르신이 그 계시니까 전화가 달랑 온 겁니다. 그럼 얼마 주고 파면 됩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1억 9천짜리인데 1억 9천짜리인데 이 떨어진 거를 8,700에 받았는데 여로 1억 5천 달라졌어요. 지금 보기에는 1억 5천. 그러면 여로 한 5, 6천 남는 거죠. 뭐 괜찮은 장사죠. 낙찰 받고 바로 전화 오고 이거 사시면 돼. 전화 오고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적당히 팔리겠죠. 자, 그러면 단타로 아까 배웠다 이죠. 1년 미만이면은 55%, 1년이 지나면은 44%, 2년이 지나면은 누진세 플러스 11%, 토지니까. 자, 됐죠? 세금도 그럼 그 알아서 적당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금도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인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서 세금 문제를, 그러니까 뭐 여러 법인에서 5천 벌었다 하면 뭐지 됩니까? 1년에 내가 경비 5천 나왔다 하면 10원도 안 내도 되죠. 그렇다 아닙니까? 주로 법인은 법인 카드를 많이 만들거든. 만들어갖고 뭐 기름부터 원장님 점심 오늘도 강의 들었다 하고 또 점심 10만 썼다 켜도 또 꺼도 되고 막 이래 막 경비 지출이 또 잘 되니까 대출을 냈습니다. 요것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뭐 하여튼 온갖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우리 처제 또 급여를 3천만 원 주십니다. 캐피 뭐또 아까 한 10% 나가죠. 사업주가 그런 거는 있지만은 뭐 고용보험사고 그런 건 조금 나가지만은 그래도 좋다만. 그래서 보통 법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낙찰을 당하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낙찰을 당한 사람도 물론 조금 이제 있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산림조합에 대출이 많네 그죠? 이런 게 있고 뭐 건유당 있고 막 이런 등등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막 있으니까 결국은 경매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들 명의로 농가준다든지 낙찰자 입장에서 낙찰자 명의로 깨끗하고 등기부 아무것도 없죠. 지인밖에 없죠. 물론 견학도 지원 받으면 조금 이제 붙겠지만 이런 거는 대출 된다 안 된다. 대출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이 건물이 깔려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제 건물이 조그만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주택이 한 두 동 있죠. 그럼 이런 거는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는데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 보통 은행 전해보면 꺼립니다. 아이고 원장님 좀 어렵는데 이랍니다. 그럼 나도 참 이해가시죠? 그럼 낙찰 잘 받았다 못 받았다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잘 받았습니다. 1억 9천짜리 그죠? 1억 9천. 그럼 요거도 만약에 안 나가면은 지로 들어야 되겠죠. 철거할 때까지. 그럼 1억 9천 곱하기 연 몇 프로요? 우리 지로는 주택은 4.5%. 이제 4% 될 확률이 있어요. 적금리 떨어지니까. 4%다. 보수적으로. 4% 보면은, 여기에 4%면 얼마고? 800이가. 그럼 나누기 12달 해보면 뭐라고 한 달에? 한 70만원 달라, 이 말이죠. 70만원 주라. 그러면은 낙찰을, 여로 8,700에 받아고 한 70만 받으면 뭐 괜찮은 거죠. 1억 몇 개도 뭐 7만원인데, 1하고 70만원 정도 받으면은 막 괜찮은 장사.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난 사건이 있어서 소개드렸고. 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철거 안 하고 존치가 되느냐. 이런. 아까 배웠던 거죠. 동일한 소유자일 때. 미리 건물이 있고, 이런 거요. 16에 7이 봅니다. 자, 이거 보면요. 대산면 갈전리에 경매가 놓았는데 토지만 판대요. 토지만 이제 건물은 빼고 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더 요거로 봅니다. 토지 등기부로 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누군지. 자, 이 담보를 잡을 때 잘 보세요. 잡을 때에 2015 잡을 때 뭐
소유자, 같은 소유자죠. 땅만 잡아도 희한하게 또. 그 땅만 또 김에 넣었어요. 이게 진명령이가. 자, 요럴 때 낙찰을 받으면은 요거는 존치로 가는 거예요. 건물이 존치. 그죠? 설정할 때 건물이 미리 있었고 땅하고 건물이 같더라 하면은 존치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존치니까 요거는 이제 철가라 소유를 하기 어렵고 지르는 도라 할 수 있겠죠. 지르는 5,500만 원에 이제 달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나갔다 이런 거는 아까 그게 멋있죠, 그죠? 아까 뭐 며느리가 전화온 거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철거 당할 거. 자, 그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철거된 겁니다. 철거 16의 644. 법정지상권을 여러분이 책을 사 보면요 머리가 딱 아픕니다. 내가 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하면 더 아프다. 자 봅니다. 이게 보면은 함량에 그죠? 함량에 설명드리니까 좀 쉽죠? 그죠? 판단하는 게 함량의 농지가 아니다. 물건물 몇 번이죠? 물건물은 4번. 4번. 자, 4번 봅니다. 대지가 85평인데 건물만 팝니다. 저기 토지만 팔고 건물만 판단 말이죠. 안 파는데 이게 이제 토지는 파는데 이 건물 이역자를 안 판대요. 요거는 안 팔고 깔린 땅만 팝니다. 말이죠.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깔린 땅만 판대요. 이게 파는데 토지만 팔고 건물은 안 파는데 1차에서 800인데 26명이 붙어서 5,600에 팔이다. 야, 이게 그죠? 그럼 뭐 800짜리가 왜 5,000팔리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쭉 보니까 건물이 이게 이제 매각제입니다. 매각제고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민신대 가압류를 당하고 경매를 당하는데 건물이 좀 다르죠, 소유자가. 그죠? 자, 우리 가압류 때는 강제경매 때는 요때를 기준합니다. 가압류 당시를 기준해서 찾아봅니다. 소유자가 민시고 건물은 하시고 틀리죠? 그러면 적어요. 자, 다시 강제경매는 가압류 당시를 기준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갖는가 찾는다. 말입니다. 틀리니까 이거는 적습니다. 같으면은 존치가 되는데 틀리니까 이거는 철거다. 자, 그러면은 이 역자리가 철거를 당하니까 자기들이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죠. 건물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일반인이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소송합니다. 요거 철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가 철거하고 요 정도 없으면은 시골이면은 요 어떠면 창원 한 2층짜리 집이 한 1,000만 원 듭니다. 철거 비용이. 지하실 있으면 1,200만 원 그래요. 그럼 요 정도면은 최소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요것도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지 돈 주고 역자리 처하기 힘들죠. 그러면 땅 낙찰한테 5,600 산 사람한테 좀 더 붙여 사든지 안 그러면 저가 낙찰 받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막 적당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많이 나쁘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면 이래 안 팔립니다. 건물이 역자리가 이래 있으니까 철거당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팔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분묘기지권. 아까 우리 배웠던 묘가 있는 거 많이 물어요. 낙찰받으면 묘가 많다. 그죠? 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 임야에 모시고 현재 성묘 제사를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그 임야를 매수한 제3자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면서 그동안 사용료도 내라 한다. 이런 게 어찌 되냐? 자,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묘역터에 대해서 관습법상 지상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묘기지가 부르는데 토지 매수인의 묘지 이전 요구는 물론이고 사용료도 25년 됐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묘지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자의 성납 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가 인정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자, 우리 분묘기지권은 D-Day가 2001년 1월 13일, 기억할 필요 있어요. 아까 농지를 어때 문제입니까? 73년도 1월 1일 했죠. 그죠? 그게 D-Day고, 그렇습니다. 7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막 별 문제 없다. 농지나 서받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부묘기지권이 옛날에, 한번 한 2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번 큰 사건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서 임자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80년, 70년, 40년 된 거는 이장이 안 해도 된다. 15년 된 거는 이장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15년 된 거는. 그래서 지금 아직도 20년이 지난 거는 유효하다 봅니다. 이장 못하겠다. 이러면 됩니다. 묘 주인이 끝발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기 좀 어려졌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화시킨 이야기죠. 묘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무상이다, 공짜다, 평생 죽을 때까지 100년, 1000년 좀 문제가 있죠.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 간통죄 없애버렸죠. 똑같이 부묘기지권도 때가 되면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조금 숫자가 모자라서 그때 조금 약해가지고 막 인정하는 걸로. 만약에 이제 없어지면은 앞으로 묘가 있는 사람은 이제 땡 잡습니다. 묘가 한 100개 있으면 한 개당 30만 내라 그러면 한 달에 나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 장에는 큰 문제 없지만은 그 이전에 설치된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비용만 들면 되지만 유연고 묘가 협상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한솔 라인에 전화번호 다 있죠? 있는데 이분이 한번 실장 왔다 갔어요. 제가 오락해도 왔더라고요. 김원대 실장 왔는데 주로 이쪽은 묘 전문이래, 묘. 그 낙찰 받을 때 보면은 무연고 묘가 있어요. 무연고 묘가 뭡니까? 비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러고 이제 구청에 가면은 묘적부라서 묘적부. 묘적부에도 안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뭐 알 수가 없어. 조사이 누군지. 그죠? 막 세월이 지나게 우리 산에 가면 많아요. 막 우리 등산 가보면 있죠. 뭐 묘지도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징조 그냥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제사를 지금 지내는데 징조 고조 되면은 그만 자식들이 아이고 잘 모르겠다 나도 비거든요. 그럼 그나 비석이 있으면 좀 찾기 좀 쉬운데 옛날에 비석도 없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럼 요것들은 무연구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하면 한 150을 반대요. 150만 원 받고 두 개, 세 개 내가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대요. 그 신문 공고 이것도 막 한 사람 하는 거나 열 사람 하는 막 비용 같으니까 이제 안 돼. 그래서 무연구면은 막 위험입니다. 한 개 한 150만 들겠네 위협입니다. 10개만 1500 들겠네 1500 조금 안 듭니다. 10개가 한 1000만 내가 볼 때 들 것 같다. 되는데 한 개 할 때는 한 150입니다. 무연고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연고며 연락이 되는 데는 한 개당 한 5, 6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더라. 절충하고 저도 좀 묻고 좀 수익을 내야 되니까 막 그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묘가 있을 때는 막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자기들이 우리 장사법에 보면요. 신문에 뭐 두 분 공고하고 3개월이 지내서 뭐 이장해서 그 안치하면 된다면 그런 게 있어요. 조항이. 그걸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데 업체는. 그래서 10개 있으면은 보통 한 1,500 정도 주면은 보통은 막 떨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임야를 요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석이 있는 보다는 요가 한 5개 있어. 모르겠어. 그게 더 좋습니다. 처리하기가.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상권. 한전에서 철탑을 시하라는 게네 사람들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우리 전기는 좀 필요하죠, 사회에. 그래서 이제 밀양에 보니까 농지를 지나가고 산을 지나갈 때 이렇게 전봇대를 막 시하고 이렇게 막 철탑을 고압선 지나갈 때는 못 지나가고는 덜어놓고 난리가 났죠, 옛날에.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 구분상권 설정을 하고 돈을 주고 하도록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경매가 되면은 건조당 뒤에 구분상권이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고요. 평생 한전이 철탑을 허무기 전까지는 변경합니다. 그럼 자 봅니다. 축사가 있으면은 그거는 좋아요. 축사라 하는 거는 때가 되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죠? 어느 날 시기가 되면은 장사가 안 되고 축사해보니까 소돼지 캐도 돈 안 되더라고 하면 이제 안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고 막 괜찮은데 한전의 철탑은 한번 씌워 놓으면 막 100년, 200년 갑니다. 그래서 철탑은 안 좋다. 이럽니다. 18에 2894. 오히려 축사에서 냄새 많이 나는 그게 좋아요. 그건 때가 되면은 다 그만 막 아이고 닭도 키우다가 막 안 되겠다 돈 안 되네 그거 막 안 해비면 이제 그게 이제 막 다른 사람 발리 비면 이제 그냥 팽저되고 돼지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임야가 팔리는데, 임야가 경매 놓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그림에 봐도 벌써 막 뭐 보이죠? 그죠? 철탑이 막 보입니다. 보이고, 저 밑에 보니까요, 자, 보기에는 보통 구분 이상권, 이놈니다. 건저당대 지상권은 같이 이게 말소되는 거죠. 세트로 죽습니다. 경매되면은. 이 앞에 있는 구분 이상권도 당연히 인수고, 또 이게 만약 구분 이상권이 한전에서 현 구분 이상권이 여기 뒤로 가 있어도 건저당 뒤에 요 있어도 인수입니다. 구분 이상권은. 이는 불사조. 우리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그래 보면 됩니다. 구분 이상권은. 그쪽은 이제 구분 이상권을 설치하면서 돈을 줍니다. 1,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하는 거예요. 등기해가지고 이제 평생 가는 걸로 그래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경매는 두 개 있어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그래서 강제 경매와 불상권. 이게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에 임의 경매와 불상권은 한 5가지 사례가 있고, 유형이 있고, 요거는 한 가지 유형이니까, 자, 우리 시험 칠 때, 공인사 시험 치러 갔어.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 풀하길래 49분 지났겠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퍼뜩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는 5가지 사례니까 머리 좀 여기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강제 경매는 한 문제 간단하니까 퍼뜩 요거 한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서 시험 문제고 다 됐는데 10월 31일인가? 토요일 시험집인가? 10월 31일이니까 내일 모레네. 오늘 오늘 며칠이고? 28일이죠. 이야, 지금 밤샘하고 있구나. 시험 치는 사람들이. 근데 큰일 났네. 공인중개사 지금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직거래하겠다, 지금. 그죠? 전산에서 완전히 그냥 패싱하고, 공인자 패싱하고 직거래하겠다 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공인중개사에서 20만 천원이 막 돌파되고, 뭐, 어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직거래하면 다 준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럴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너무 그렇게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 자, 강제 경매와 불량권. 자, 여기 봅니다. 전라도 해남군의 04-76용입니다. 0476. 자, 이거는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그죠? 강제 막 써놨죠. 대금, 매각 대금 납부식 아니고 가압류 당시에 독일인이 소유해야 된다는 전원 합의체 방법. 이건 엄청 큰 거예요. 가압류 당시에 동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따집니다. 강제경매는. 옛날에 매각 대금인데 이거를 허뭅니다. 아니다. 가압류 당시에 그걸 따진다. 이렇게 바꿉니다. 일본 쓰리 바꿔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야, 우정할 거고. 일본에서 지금 판례가 바뀌는데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3년 뒤에 우리도 바꾸자. 바꿔. 아직 학문의 깊이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본에. 민법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 판례가 대부분 판례도 바뀌면 우리도 또 같이 바꿔주고 막 이런 게 많습니다. 보니까 자 봅니다. 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전부 다 도랑을 찍은 겁니다. 그죠? 큰 사건이죠. 자 어떤 사건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토지는 빠지고 건물 판대요. 거꾸로 여기에 전라도 해남군이 어딘가입니까? 해남군 땅끝 마을에 이 마담이 엄청 예쁜 마담이 있습니다. 완전 막 김태희 데려가갈 정도 예쁜 마담이 있어요. 완전 예쁜 마담이 한 장사하고 있는데 경매 고수가 보니까 건물만 나오는데 여기 마담이 영업하는 해남 이게 앵콜 단란줌에 나왔는데 이게 2,700에서 500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월세가 얼마냐 그러면은 월세가 얼마냐 그러면은 500에 월세가 100입니다. 괜찮죠? 자, 700만 떨어졌는데 500 떨어졌는데 이거 낙찰 잘 받고 뭐 잘하면은 월세가 100만짜리입니다. 500에 떨어진 게 잘하면 100만원 월세짜리. 연구할 만하죠? 자,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 경매 고수가 낙찰 받을 때는 땅도 이때 요때쯤 대금 내할 때 요때 땅도 값이고 건물도 값이니까 요거는 존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받은 겁니다. 근데 판례가 바뀝니다. 이때가 아니고 요게 돈 낼 때 요때가 아니고 어떨 때냐 하니까 가압류할 당시다. 가압류. 이게 강제 경매는 가압류할 때 요 때를 봐라. 이게가
박현수이고 밑에 땅은 요 두 사람이고 틀리죠. 그래서 저거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져 땅 주인이 떨어져 2등 대표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애에게 막 철거해라고 소송 걸었더니 옛날에는 이 당시는 맞는데 가압류할 당시는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철거라 돼가지고 우리 앵콜 단란주름을 마담을 보고 낙찰받은 우리 경매고수는 눈물을 흘리다는 이 철거당한 운명이니까 존치가 돼야 그죠. 15년 30년 동안에 단란주점 가면 어쩝니까. 영자야 주인님 오셨다 빨리 큰 상 받아라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주인이라고 대접받고 할 건데 철거당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요 판례가 지금 2013년인가 이게 2012년도 이 판례가 바뀌어버렸어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강제경매는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압류 가압류 할 때는 사람이 달라요. 아래의 집에. 그래서 철거당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잠깐만, 이거 해남군 한번 봅시다. 해남군 또 나왔더라. 18회 2752. 자, 해남군, 아까 똑같죠?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또 무엇이 나왔어? 뭐 팝니까, 지금? 이것도 건물 판대. 딱 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토지는 빠지고, 해남에도 이 건물로 파는 게 많네요. 희한하게. 6,400짜리가 1,100대입니다. 그럼 이거를 판다. 6,400인데 이게 1,100에 판다. 사람 살고 있죠? 판다. 파는데 요때에 보니까 이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건물이 강제경매가 나왔는데 이것도 웃잔다고요? 그러면 요때 당시를 봐라. 요때 당시에 요거 김동일이고 건물은 같다 크면은 이게 존치가 되는 거고 건물이 틀리다 크면은 건물이 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따져보면 되겠죠. 뭐 어떻게 따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면회 가서 물어보든지 요거 주인이 건축물 대장 있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가지고 같다 크면은 존치 틀리면은 철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존치. 그럼 같으면은 한번 이게 만약에 이게 건물하고 땅하고 같다 크면은 요번에 낙찰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존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존치되면은 막 괜찮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강제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받아가지고 자 18이 2587입니다. 18이 2587. 자, 요것도 이제 그때 받으라고 막 부축했죠, 제가. 자, 대지 봅니다. 대지가 140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8,200 땅이 8,200인데, 4,200에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했습니다. 1등 했어요. 예, 1등 했습니다. 수강생이. 자, 1등 했는데, 요때 이 땅이 나옵니다. 땅이. 이 깔린 땅이 나오고, 이 신축 건물입니다. 이게. 건축을 다 지은 거예요. 지은 건데, 여기에 깔린 땅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 나온 거는 옆에 아지매가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땅만 가압류해가지고 경매 닦아냈는데.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똑같아요. 사실은. 건축자 지가 지은 거네. 지 땅이야. 지가 지었으니까. 근데 옆 땅에 이제 아지매가 여기 보면요. 지금 놓은 게 뭐죠, 지금? 토지만 판다, 맞죠? 토지만 파는데 감정은 얼마짜리입니까? 1억 1,000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매각이 제외되었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8,200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 되는데 우리가 4,700에 받았으니까 지로는 요 금액의 4.5% 알겠죠? 4.5%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억 1,000이니까 4.5%를 아까 했죠. 한 달에 40만원 정도 했죠. 그죠? 1억 1,000에 4.5면 한 달에 한 450 정도 주라.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원 월세 주라. 이런 그러면 이 낙찰 받아가지고 4,700 받아가지고 40만원 월세 받으면 괜찮죠?
근데 요거는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는 가압류 당시에 따진다. 여기 김태환 씨고 위에도 찾아보니까 김태환 씨 같은 소유자네. 그러면 존치가 된다. 뭐 간단하죠? 없어요. 이런 건 존치가 되니까 요거는 1억 1,000짜리를 자기는 4,700 받았고 치료로 한 40만 원 받으면은 막 그 괜찮습니다. 뭐 그러다가 팔든지 하면 됩니다. 팔든지. 근저당이 앞서 있을 때는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죠. 가압류 혹시 앞에 건시가 있을 때는 소거합니다. 건전한 기준으로 그 판례가 생겼어요. 아까 생략되어 있는데 잘 물어봤어.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요것만 하면 돼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거는 압류 또는 보통 가압류 당시다만 하는. 근데 그 앞에 또 건전항이 미리 있을 때로 짭니까? 그럼 건전항으로 소급한다. 그 판례가 있죠. 건전항으로 한 칸 땡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만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의경매입니다. 우리 경매에서 임의경매가 한 80%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서 담보 잡는 거는 99%가 다 건전항이죠.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인데, 임의경매도 왜 자느냐? 자, 유형이 5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요거 23번은요, 요거는, 철거다, 철거. 철거하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철거에. 어떤 경우에 철거되냐 봅니다. 나대지의 은행에서 건전항을 설정했는데 그 뒤에 이 공장을 밑에 있는 공장을 20억 주고 10억 주고 축조했다. 이랬을 때 나대지를 우리 낙찰받을 때는 뒤에 축조된 거는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게 우리 임의경매에서 한 80%, 80%. 주로 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버려요. 자, 우리 유치권은 뭡니까? 점유를 안 해서 깨지죠. 공사업자들이. 자, 이 법상권은 나대지에 건전항 설정하는데 뒤에 신축을 지어요. 그래서 다 깨집니다. 그거는 소유자가 갖고 안 갖고 안 따집니다. 무조건 건전항권자, 은행을 해치는 행위를 했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가라. 100억짜리 호텔도 철가라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부산에. 자, 봅니다. 나대지에 건전항을 설정했는데 건물을, 여기에 거의 80%. 우리 임의경매는 요거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자, 어떤 경우냐? 2010에 661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창녕에 농지가 나왔다 이 말이죠. 농지가 원래는 공장 농지입니다. 공장 농지인데 건물은 빠지고 요 신축 건물이 빠지고 밑에 깔린 땅만 나왔다. 1600평이 3억 3,300인데 1차에서 4명이 들어옵니다. 뭐 있다 이 말이죠. 깔린 땅인데 불구하고. 자, 보니까 깔린 땅은요 2억 아니다 4억 7,600이네요. 이번 기네. 땅값은 4억 7,600이고 위에 빠진 건물은 여기 12억입니다. 12억. 다음에는 12억 돼요. 12억이고 땅값은 4억 6,100인데 이거는 빠졌는데 4억 7,600짜리인데 이게 건물이 빠졌으니까 3억 3,300을 했는데 4명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는 자 봅니다. 철거 당하는 건물인지 존칭가 봅니다. 자, 은행에서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건전항하고 지상권 했어요. 이게 했는데 아마 요때 좀 신축되는 거 같아. 이 막 들어올 때 요때 신축이 되고 완공이 된 것 같아요. 돼가지고 이제 이자를 안 갚으니까 결국은 요 건전항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 들어갑니다. 임의경매 됐죠? 들어갔는데 아마 요 중간에 어디 신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신축이 건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럼 이제 이래 보면 되겠네요. 솔로몬 저축은행에 가서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가서 감정서 한번 봅시다. 그게 보통 대출 나가면 감정서 가 있거든요. 그럼 감정서 사진에 빈터더라 하면은 일단 확인이 되겠죠. 그죠? 건물이 느껴지구나. 자, 그 다음에 경매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요 건물에 대해서 이런 건물이 지금 경매 물건에 건물이 있는데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착공 신고서, 건축 허가서, 처음에는 건축 허가서죠. 건축 허가서, 그 다음에 착공 신고서 정도 달라고 하면 다 옵니다. 도민이고, 설계 도민이고, 다 들어가면 다 오더라고.
안 그러면 또 너무 많으니까 옷을 보고 가셔야 합니다. 정보 공개 때.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저기 몇 번째 요번에 경매 들어갔거든요. 그 위에 건축 허가서 좀 내줘 봅시다. 그러면은 저 양반이 오가지고 이상한 사람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정보 공개 비면은 그만 싹 오더라. 그럼 됐죠? 그럼 그 착공 신고서가 설정하고 나서 했느냐, 설정되게 했느냐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따집니다. 승인을 하고 허가서하고 거기에서 빠른 거니까 착공 신고서 납작기죠. 착공. 그게 더 빠른 건축허가 빨리 됐다. 착공 신고서. 사용 승인은 보통 1, 2년 걸리죠. 그러면 착공이 보니까 이제 건물이 착공 신고됐다 그런 거는 건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담보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존치되는 거고, 땅 주인하고 건축가서고 사람이 다르더라 그러면 무조건 철거고, 같을 때는 이제 착공이 돼 가지고 담보를 잡았느냐, 그죠? 빈트에 허가만 받았을 때 담보 잡았느냐, 아니다. 1년 되기 전에 착공이 됐더라. 착공되고 나서 준공되기 전에 중간쯤 잡았더라 그러면은 존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무슨 말이죠? 착공 신고하고 준공하고 한 1년 걸리죠. 그 중간쯤에 담보가 건전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존치를 가는 거예요. 땅도 갑이고 건물도 착공 신고서도 갑이니까 같은 동일인 사유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거는 철거될 건물이더라. 그럼 철거될 건물 있잖아요. 낙찰자가 보통은 이제 소송합니다. 그죠? 소송해서 지료를 내놔라. 그러고 지료를 안 주겠죠. 지료를 안 주면은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강제경매 있습니다. 강제경매 판결문이니까 넣어가지고 12억짜리가 쭉쭉 떨어지면은 한 2억쯤 되면은 낙찰받아. 그럼 뭐 싸게 땅도 싸게 받는 거고 건물도 합치하면은 예로 12억 5억이면 한 17억 되는데 땅값이 지금 5억 들어갔죠. 건물이 한 2억 하면 7억 정도 주고 산다. 절반 안 되게. 자,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이래요. 여기 많습니다. 나대지에 건전항을 설치했는데 건물을 주자면 분리당 승인받다 철거. 여기 한 80%입니다. 8, 90%.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적한 경우에는 요거는 도입상권이 성립 안 한다. 이 무슨 말일 거면은 자, 이런 게 있네요. 흐름한 기아집이 있어요. 흐름한 거. 은행에 담보 잡히러 왔어, 손님이. 그래갖고 이제 지임장님 대출 좀 해주소. 그럼 담보 잡습니다. 기아집도 담보 잡는 거죠. 그러면 땅은 예로 5억짜리인데 건물은 3천도 안 돼. 뭐 한 50년 돼 가지고 담보 잡습니다. 그걸 잡았는데 2년 지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지난 지임장 부임을 하니까 누가 왔어요. 지난번 지임장이 담보를 잡은 건데 내가 그 허물고 다가오주 좀 지어야 되겠다. 10억 주고 지어야 되겠는데 승인을 좀 해주세요. 이랍니다. 그럼 뭐 땅은 건물하고 다 그게 공동저당권이죠. 그걸 우리가 공동저당권. 공동저당권을 해놨는데 건물을 멸시시키고 멸시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새로 짓겠다. 이럴 때는 땅만 낙찰받으면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요거는 철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땅 건물 잡아놓은 그 건전항권 해놓은 거를 새 건물에 들어서 가지고 경매 들어갈 때 땅만 경매되면은 옛날 건전항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냥 맨 땅 같으면 또 좋을 뻔 했는데 지가 허물 놨고 새로 지작해 해주더니 또 전체 돈 한 10억 챙겨 먹고 건축비 5억 되는 거를 한 푼도 안 주고 2억만 주고 3억 안 주고 전체 또 10억 받아가지고 카무도 갚이는 거라. 그리 벌어지니까 땅만 교회에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없을 때랍니다. 황 진장님 건물 지으면은 바로 추가 설정해 주겠습니다. 땅 잡은 거에 대해서 해놔놨고 전세 또 한 8억 10억 챙겨 먹고 건축비는 또 조금밖에 안 주고 밀어놨고 전세 또 받으면 조금만 해놔놨고 막 한 8억 10억 딱 전세 챙겨가지고 어디 갑니까? 항구가 자리 거라 나는 캄보디아 간다 하고 갚입니다. 그게 은행에서 이제 경매하면은 이제 그게 이 그 신축 건물은 건전한 건자를 해주다 철거하는 운명이 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유형이, 철거, 1유형이 제일 많아요. 설정하는데 신축했다.
허물고 해놨는데 신축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철거고. 3류 봅니다. 이거는 이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A가 B한테 팔아먹었는데 저당권 설정 토지상 자 팔아먹고 B가 샀는데 무허 건물이었어요. 무허 건물이 이런 이제 무허 건물이 있는데 A가 B한테 팔았어요. 그게 등기는 안 되죠. 무허 건물이 땅만 이제 팔아빈데 땅에 대해서 경매 들어갑니다. 농협에 가서 대출해던 게는 싹 비볐더니 대출해줘. 건물을 지어 상기 맞다 계약서를 본 게는. 근데 등기는 안 돼. 무허가 미등기 돼가지고 그 땅만 해줬어요. 해주는데 그거를 낙찰받을 때 그 건물은 철거 당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요 유형 3은 사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막 그 정도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존치입니다. 존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죠. 건물이 존치한다. 법상권이 성립한다. 법지권이 성립한다. 건물은 존치된다. 철거 안 되고 낙찰자가 조금 불리하다. 지로는 건물주가 토지 낙찰자한테 연 4.5%, 토지는 한 3% 이렇게 줘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자, 유형 봅니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축조되던 경우에는 된다. 자, 이런 겁니다. 토지가 이제 박씨인데 박씨가 1층 좀 짓다가 5층 짓라고 빌딩을 짓다가 상가 짓라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고 신할 지는 돈 빌려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가본 게는 한 지하도 짓고 1층도 짓었어요. 우리 건물 거면 이거죠. 기둥, 지붕, 벽이 뭐 있으면 건물 보는 거죠. 뭐 다 안 지도 1층 좀 찍었는데 돈 빌려. 그럼 그때 설정할 수 있겠죠. 땅에 대해서만 먼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놨는데 다 지났고 막 분야에 묻고 막 도망 앞에서 이거는 이제 카부장이 아니고 저 필리핀을 앞에서 필리핀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쩌느냐. 그거는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 짓고 있는 거 알았죠. 땅도 갑이고 건물 건축주도 갑이고 착공 신고서 내갖고 하여튼 짓고 있죠. 그때 담보 잡았으니까 이거는 존치를 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착공 신고한 사람이 만약에 제3자 박영희가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3자 무조건 처거지만은 동인이 갔을 때만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 자, 유형 2 봅니다. 대지 소유자가 축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저당했다. 자, 이거는 촌에 가면 있는 거 많아요. 촌집에 가보니까 경매가 땅만 나왔어. 땅만. 이게 이제 땅만 나왔는데 가보면은 한 4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땅만 잡았어. 건물이 옛날에 미등기고 막 흐름하고 이러니까 막 나도 그 땅만 담보로 딱 잡아 대주 나갔어. 근데 영감이고 막 어제 빚이 많아갖고 막 경매 당하는 입장이 됐어요. 경매는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은행에서 미등기지 알고 했죠. 아까 짓고 있는 거 알고 했죠. 그럴 때는 존치로 간다. 단 땅하고 건물 같은 사람일 때만 그렇습니다. 다를 때는 무조건 처겁니다. 무조건 같다고 보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야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 5가지 사례가 총 마지막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수목이 또 시끄러워요. 자, 밑에 26번을 먼저 봅니다. 17에 7186 봅니다. 이게 재미나니까. 자, 17에 7286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번호가 틀렸나? 틀렸네. 번호가 왜 되죠? 수목. 맞는데, 17에, 16을 했구나.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진주에 보니까,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임야입니다. 임야가 한 9,300평인데 토지만 800소 해놨는데 문제는 이 나무가 경매에서요. 이 나무가 한 4억 5천 됩니다. 이 관정 말고 밑에 나무가 빠져있죠. 이게 한 1,300% 이게 빠졌습니다. 이 땅은 경매되고 위에 나무는 보통 뺍니다. 이게 소유자가 좀 찾기 힘들어요. 감정평가가 본 게네 나무에다 누가 이목 등기해놓은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알기가 힘들어요. 감정평가사가 땅은 2억 2천이고 나무는 4억 4천입니다. 그래 다 부족합니다. 그럼 경매계장은 이게 또 찾기 힘들어. 소유자 누군지 그만 알았다. 그러면은 나무는 빼뺄게.
땅만 김에 넣게. 이래 땅만 넣어요. 그럼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이렇게 받으면 1억 5천 주고 받아버리면은 이 나무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쪽에서 심었다. 나무를 그러면은 토지의 보합물로 봅니다. 구성 부분, 종물, 보합물 그 해당식.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소유자 쪽, 채무자 요쪽에서 자기들이 심어놨고 대출 받아 먹고 뻥 터있다 하면은 이 나무는 별도로 되는 게 아니고 토지의 구성 부분 보합물로 본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래에서 법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럼 1억을 샀는데 자, 사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런 거는. 나무가 많으니까. 그럼 소송 걸면은 다 내 끼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보통 90%가 낙찰할 겁니다. 내가 제된 수목은 대부분이 90% 낙찰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사가지고 내 같으면 이거 합니다. 요새 같으면 수목장, 수목장. 수목장은, 개인 명의로 허가가 안 납니다. 종교단체 시설을 많이 해요. 개인 명의는 안 되고 종교단체 시설을 하는데, 그린벨트도 상관없어요. 수목장은. 그래가지고, 평당에 임야 사갖고 1,000만원 팔아먹는 게 수목장입니다. 한 평에 1,000만원. 사업료도 아니고, 산을 1,000만원 팔아먹는 게 수목장입니다. 20만짜리 묘목을 사가지고, 명차 답니다. 명차 달아가지고, 자, 이거 명찰, 달아난 이 나무는, 자, 이런 겁니다. 임목 등기래요. 임목 등기. 자, 이런 있죠. 이런 임목 등기 처음 보죠. 임목. 자, 이거 봅니다. 마산 내서에 오동나무를 1년생을 6,900권 심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임목 등기를 해준다 하는 것은, 요거는 평생 그 사람 겁니다. 아까 등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땅 주인하고 같이 휩쓸려 넘어가는 거고, 대부분이. 등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수목장이니까, 자, 이 한 그루는, 요거는 임목 등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나무는 요 산에, 막 주인이 땅이 바뀌든 말든, 이 나무는 아버지, 돌아가신 부친 여기 나무니까, 요거는 평생 임목이 100년, 200년 수목장. 자, 그러면 돈 줄만 하죠. 그러면 이제 옆에 또 엄마 돌아오면 뭐합니까? 옆 땅도 1,000만원에 또 팔아먹습니다. 이목 등기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수목장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잘 비이고, 산이 괜찮은 거 차가 좀 이따 좀 들어야 되겠죠. 들어가고 이런데 이목, 수목장을 딱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떼돈벌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되고, 하여튼 차가 좀, 사람이 조금 다니기 쉬워야 되겠지. 차가. 그러니까 차가 가지고. 걸어서 뭐 2km 저 위에 딱 가라 하면 안 간다고 사람들. 서울 애들 내려가지고 바람 쐬러 와갖고 막 뒤다보고 가도 수목장에 있으면 지금은 낙골당 좋아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LG 구본무 회장도 수목장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수목장만 해요. 좀 깨끗하고 그러죠. 낙골당 가면 여러분 지분하다니까 깨끗한 냄새 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좀 보는 사람들은 수목장을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그래서 수목장은 이제 개인 허가 안 나니까 국계도산이나 알라이 SS 가셔가지고 수목장 치면은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나와요. 내 후배가 지금 엊그제 수목장 박사학위 받았어요. 써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잘 알아. 수목장에서 막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전부 다 깨뜨고 있어. 물어보기에는 그리벨 되는데 대구 평당 1,000만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수목장. 여러분 산을 사고 1,000만원 팔아먹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별로예요. 근데 이런 걸 사면 돼. 이런 걸 사면 되는 거야. 나무 심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 고르세요. 1,300그루 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다가 명찰 달아줄게. 그리고 이목 등기 요 해줄게. 자, 이목 등기 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거든요. 이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 제가 은행 3, 4년에도 못 구했어요. 퇴직하고 석사 다닐 때 농협 지인자한테 수사 주고 얻은 게 이깁니다. 이목 등기요. 자, 봅니다. 이목 등기도 표제부가 있고 각구가 있고 얼구가 있어요. 얼구에 건전당 설정해놨네. 설정한 게 77년대 이때 군발이 되거든요. 군인. 상병 병장 달고 다닐 때입니다. 자, 그때 640만원 같으면요. 제가 은행에 요때 다닐 때인데 은행에 이때 입형할 때 한 8만 줬거든. 군인 한 개는 반 주다 4만원 정도. 그게 8만원 정도 받았으니까 640만원 같으면요. 은행원이 그때 8만원인데 10달이 뭐 80만원. 거의 100달치 본 거 아닙니까?
그럼 큰 돈입니다. 640만 원. 큰 돈. 요거를 이제 건저당 건져서 옛날에 돈 빌려주고 합니다. 그죠? 무슨 나무인데 오동나무 쓰라니. 오동나무. 수종은 오동나무. 6,900보. 그죠? 심어놨다, 옛날에. 1년생. 이제 묘목사 심어놨고 이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다. 그렇죠. 자, 주로 이제 이것도 있지만은 가수원의 문제입니다. 14에 1165 봅니다. 감나무. 주로 가수원이 시끄러워요. 가수원에 보통 매매가 한 3번, 4번 되고 나면은 꼭 보면 옛날 소유자 쪽에서 감나무 4개다 그거 쳐들어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기싸대를 그냥 시자를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약간. 우리 앞에 번호가 틀리나? 감나무. 14에 1165. 14네, 또 13네, 이거. 자, 봅니다. 이거는, 이제 금액은 작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193의 농지 가수원인데, 여보, 감나무가 비죠? 감나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열려갑니다. 그런데, 꼭 보면, 아까처럼, 제외합니다. 이 감나무를. 제외를 시켜요. 그럼 쌀 붙는 거예요. 근데 낙찰자는, 이제 이 낙찰 받았죠? 이거 받아가지고, 김씨가 받아가지고, 요 소유자한테, 제외되었으니까, 낙찰자가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이쪽을. 뭐라 보냅니까? 감나무, 우리 법대로 하면요. 요거는 원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을 세트로 파는 겁니다. 감나무는. 토지의 보안물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신씨한테, 소유자한테 내용을 보냈더니, 자, 감나무 그거 내 거니까 앞으로 감에 들어서 딱 안단지 하면은 절도죄로 경찰서 고소하겠습니다. 이리 나갔어요. 나갔더니 신씨가 답변이 2가지가 옵니다. 종류가. 무슨 하노? 감나무 니 한글도 모르나? 제외 아이가 제외. 혜승은 내 끼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 되면은 여러분은 박수 쳐야 됩니다. 직결했겠죠? 그죠? 자, 채무자 소유자 직결했겠죠? 지금. 그러면 박수 쳐야 돼요. 그러면 땅에 하나의 세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 그거 8년 전에 우리 그 삼촌이 옛날에 감나무를 묘목을 사갖고 심어놓은 건데, 삼촌하고 언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제 그거는 패면 안 돼. 그거는 이제, 패면 안 되고 빨리 파가서, 수거해 가서, 이제 파가라. 식재한 거를 빨리 수거해 가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보통 감나무가요, 사람이 5번 손바꿈을 해도 옛날에 심은 사람이거든요, 소유자가. 그럴 때는 5번째 사람이 소유자인데, 옛날에 소유자가 자식이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심은 건데, 그거 감나무는 내게 아니고 너게 아니고 내게다. 그거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세트로 계속 같이 팔린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판례가 어디 있느냐?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경매 토지 낙찰 시 매각 지의 수목은 낙찰자 소유가 될 확률이 많고요. 제3자가 식재한 경우 임목 등기가 된 경우는 낙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보는데 이렇게 등기는 아니고요. 그럼 매각 제외된 낙찰 사례 봅니다. 무주군에 이게 이제 여기 보면요. 경매 대상이 된 토지에 성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임목의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이나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자, 봅니다. 감나무도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경매되는 것인데, 비록 매각 문건 명예서에 제외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 거다. 이래 봅니다. 매각 문건에 제외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산 고법 봅니다. 고법에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고법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건 간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거나 종물이므로 비록 경매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사실 같다. 자, 산청이나 이래 보면요, 이 나무가 몇 억씩 돼요. 분재도 있고 막 그래요. 분재같이 막 뿌리 내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 판례가 총 4개 있는데 여러분 거다 이래 봅니다. 이죠?
근데 제3자가 식재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 판례가 다릅니다. 자, 조경수입니다. 별장에 보면은 조경수, 조경석에 대해서 시끄러워요. 항시 보면은. 조경수, 조경석이 뭡니까? 별장에 가보니까 나무가 좋은 게 있죠. 그죠? 가든에 가보니까, 예로 저기 진주도방 가든에 좋은 게 있어요. 가보니까 식당은 별론데, 조경석, 조경석 너무 좋아. 가보니까. 야, 그게 경매대에 없지 않느냐. 야, 그거도, 여기 우리 진전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별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붙었는데, 결국 이런 답이 나오네. 매각 대상 부동산에 부합된 채무자 소유의 수목 및 그 지상물은 부동산의 구성 부분으로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돼서 경매 절차에 매원해서 부동산께 이전된다. 그리고 별장에 나무가 한 1억짜리 있었어요. 그 내용 좀 와서 다음 주에 인부를 50명 데리고 갈 테니까 문을 활짝 열고 개선 장구를 맞이하라. 나무하고 다 빼가겠다, 이만. 별장에서. 그래, 우리가 싸움 붙었어요. 붙었는데 판결이 우리한테 이기도록 이렇게 판결을 넣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제3자가 식재했다. 3자가 식재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판결이죠. 타인 소유의 토지상의 수목시장 경우에 근원에 의해서 예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근원에 의해서 식재한 때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때 있다. 뭐 대법원 이라네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문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거로 봅시다. 33번은 봅니다. 어령에 땅만 넣었어요. 땅만 넣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33번은요, 우리 수강생이 소송 걸었어요. 이 걷어가지고, 부당이 득금 내놓고 소송 걸어가지고, 한 1년 2, 3개월 걸렸어요. 33번은. 땅을 맞춰 받았는데, 건물이 빠져서, 어르신 좀 빨리 철거를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랬던 겁니다. 내가 40년 살았는데 네가 뭐라고? 땅 낙찰받았다고 철거하라고? 이랬던 겁니다. 못하겠다. 이런 게는 이제 우리 소송을 걸어가지고 철거하라고 소송 걸어가지고 1년 3개월 걸린 게 있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뭡니다. 밑에 거는 17회 똑같은 사내예요. 17회 50569입니다. 50569. 자, 요거는 보면은, 어령의 땅을 받습니다. 96평을 받아가지고, 1차에 낙찰받았어요. 송에서. 받아가지고, 요 본께는 어르신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야 재미가 납니다. 그죠? 없으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니가 백날 울어봐라. 신경 안 씁니다. 아까 며느리가 전화 안 온다고 합니다.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가 나왔습니까, 경매가? 땅만 넣고 건물 빠있죠? 이 어른이 살고 있어요. 건물이 금액은 안 큽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잔잔해요. 금액은 안 큰데, 이 땅을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경매에서 땅을 뺏깁니다. 쉽게 말하면 뺏기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낙찰을 받으면은, 자, 요 사건에는 우리 요 사건은요, 인도 명령 결정했죠. 요 사건은 명도 기법, 쉽게 명도할 수 있는 우사인데, 매각지의 구분인데 토지만 낙찰받아도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문이 나오더라. 자, 우리 보통 아파트 낙찰받으면 인도명 신청하죠. 땅을 낙찰받아도 신청하면은 인도명 결정 나옵니다. 주문해가지고, 이게 아까 아들이죠. 아들, 땅주인. 땅주인은 아들은 신청인에게 별지에 적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해서 주문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일주일 만에 우리 송 여사가 들고 갑니다. 갔더니 노인이 계세요. 그래서 다 요 결정문을 줍니다. 이게 판사 도장을 찍어놨죠. 판사가. 그죠? 서판사가 도장을 다 찍어놔서 줍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도장 찍은 거를 주니까 할아버지가 뭐랍니까? 아까 이제 철거 소송할 때는 비켜주세요 이럴 때는 배째라겠죠. 말로 없어야 하니까.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서 요거 잘 읽어보시고 법원의 판사님이 판결한 이 결정문인데 자녀들하고 상의를 잘 해보세요. 그러나 굳이 사시겠다 크면은 제가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싸게 드리겠는데 이 송 여사가 96평인데 평당 보니까 한 40만원씩 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49, 36, 한 3,600을 주시면은 제가 땅을 넣가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받은 게 뭡니까 지금? 판결 받았죠?
요거를 카톡에 딱 찍어서 매니저한테 보냈더니 매니저가 난리가 났습니다. 매니저한테 매니저라 지금 토지를 인도하라 하니까 안 되겠다. 다음 달에 천상 내가 쫓겨나야 되니까 내가 강남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올라올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매니저가 예? 아버님 올라오신다고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서 하는 건마가 낙찰자가 오서 하는 자기가 뭐 3,600 주면은 뭐 능가준다 한 게 잘못 되겠나 했더니 신랑하고 이러해서 빨리 보내주라 신랑 보고 3,600이 뭐라고 엄마 아버지 올라오면 시급도 안 된다 못 산다 같이 이래. 그래갖고 막 3,600 받고 막 능가줬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는 게 좋아요 인도 명령하는 게 좋아요 좋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창녕의 도천면에 뭡니까 토지만 매각해놨죠 19에 1, 2, 4, 4, 7 자, 그럼 이러면 되겠다. 내가 본게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2번 봅니다. 법정상권 토지만 매각 다 이리 나오죠? 이리 나오면은, 건물이 빠졌네 느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대지가 85평인데 하나 더죠? 이거 뭐야? 공유물한 경매네. 땅만 하나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건물이, 이재미가 옛날에, 여기 막, 이 상속자들이 이 상속자가 내가 이재민 전부 다 조정주 사가지고 상속자 일본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땅이 노는 수가 있어요. 땅이 노는 건물이 빠집니다. 빠지는데 사람이 지금 사는 거 안 사는 거 봅니다. 사는 집이가 안 사는 집이가 지금. 지금 안 사는 집 같네. 자, 안 사는 집이 경매 놓다 하면은 이 대화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노인이 계셔야 재미가 나는데. 그러면 안 사는 집이면은 아마 낙찰을 건물을 저 땅만 받아본들 건물 주인을 찾아가지고 백날 매너한테 전화해 본들 매너가 전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필요 없죠. 그냥 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노인이 다 살고 계시고 집안에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런 걸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인도미 시켜가지고 대파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땅만 잡았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거는 다 돼가네. 다 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 자, 이건 재미난 사건입니다. 2010에 30535. 아파트 대지권을 잡아도요. 여기 보면은 아파트 대지권이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 해창 아트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땅이 2분의 1 나왔습니다. 지분이 나왔어요. 아파트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12명의 지분에 12사람 지분을 여기 법인에서 받아가지고 소송 겁니다. 철가라고 이랬더니 판사님이 대지권만 낙찰받은 아파트 지분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송해서 12세대가 매달 150만 주는 거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12세대가 공짜 사는 건 안 되니까 건물 소유권 상실할 때까지 150 주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자, 됐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의 대지권을 뺏기면은 여러분 뜯는다 그러면은 이 재건축하면 깡되죠. 그 다음 팔아먹기도 더럽고 전세 납기도 더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대지권이 뺏겨나니까. 또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내라고 합니다. 네가 옛날에 1,000만 주고 산 건데 지금은 3천만 원이겠네. 3천만 원에 대해 2천만 원 차이 돼서 세금 내놔라고 또 고지하고 막 이랬대요. 자, 그래서 피곤하니까 파세요, 그냥. 대지 낙찰자한테. 그러면 이제 303호는 5,200. 503 아줌마 예뻐. 3,500 팝니다. 그럼 키는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딱 쥐고 있죠? 그죠? 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 받으면서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팝니다. 하나씩. 그럼 괜찮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6억 가까이 이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지권이 경매 놓으면은 좋은데 피고를 찾아야 됩니다. 피고. 누가 피고인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사시면은 좋다. 이런 겁니다. 법지권이 성립 안 하는 이런 철거 건물이니까 당연히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야 되고, 결국은 사갑니다. 자, 그래서 김해 진영도 요것도 법지권하고 토지매매가 요것도 14세대가 있어요. 그럼 요것도 낙찰받아가지고, 자, 69만원이 누굽니까, 이거? 우리 수험생 맞죠? 낙찰받아.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또 69만원이라. 뭡니까? 법지권, 토지만 매가 요 18세대, 다세대 빌라가 18세대인데 깔린 땅만 낙찰받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단점이 대출은 안 됩니다. 대출은 안 되지만은 수익성은 엄청 높아요. 자, 요거는 요 금액인데 몇 년 걸려가지고 이 경매가 막 늦가쯤 됐는데 낙찰받고 7억 6,500에 연 4.5% 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그러면 3억 2,100에 낙찰받고 연 4.5% 280만원 주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죠? 괜찮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료를 보니까 소송을 걸면요 4.5% 주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4.5% 법원에서 주로 아파트 밑에 깔린 땅들, 주택이나 아파트 밑에 깔린 땅을 낙찰받으면 연 4.5% 주라 이렇게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료는 요 표 보다시피 옛날에는 요걸 했어요. 요걸 해서 주로 일반 주택은 3에서 3.5인데 보통 판결은 4.5% 나온 이 표를 적산법, 요거를 이제 여기 있네. 적산법이라는 여기 있네. 요거를 갖고 했는데 이것도 또 바뀌었더라고. 또 물어보니까 바뀌어가지고 연한 게 요 표입니다. 요 표인데 막 보기는 깔랑깔랑하게 보이는데 그만 여러분들 요거 죽은 요 표가 더 편해요. 보기는. 그래서 간단하게 보통 여러분들 읽어봤거든요. 요어서 보통 받아내기 때문에 보통 한 4.5% 빈터는 한 3% 이렇게 봅니다. 보통 빈터는 3% 주택이나 아파트 밑에 깔린 땅을 받으면 한 4.5%인데 요새는 4%또 갈 수가 있습니다. 금리 자꾸 떨어지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지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존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 경우에는 15년 하고 30년이 붙는데 보통은 30년이다 보면 됩니다. 30년. 알겠죠? 옛날 소유자 같다 이 말이죠. 소유자 같다. 여러 촌에 가보니까 촌에 집이 폐가 비슷한 집이 있는데 영감이 살고 계셔. 어르신이. 사각에 딱 모서리에 딱 잘생겼어. 땅이. 낙찰 받았어요. 근데 농협에 설정이 전에 옛날에 어르신이 지은 집이라. 그러면 존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낙찰 받고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에 그 영감님이 존치를 주장하나 하면은 보통 스레터 이런 건 15년이고 스라버 이런 건 30년이고 동안에 존치가 된다. 그거 이제 지로 주고 살면 됩니다. 알겠죠? 존치가 될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15년, 30년, 15년, 30년 석조, 석회조 이런 건 15년이고 그 밖에 스레터 사고 이런 거는 15년 정도 존치가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 이 지분입니다. 지분이 너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분이 자 봅니다. 인류형 봅니다. 인류형 이거 보면은 자 인류형 1번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유형이 많이 있어요. 지분이 땅하고 건물은 가벌인데 건물은 갑인데 이 땅만 땅 없어요. 땅만 그럴 수 있겠죠. 자 이거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이 땅이 박복마인데 박복마일 것만 기면 없겠어. 그 다음에 위에는 박복수이고 위에는 아저씨 집만 애미 가지고 개면 없겠고 위에 건물은 아지매 땅이고 땅은 아지매하고 아저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그럼 아저씨가 노름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개매티는 없대 지분이. 그러면 낙찰 받으면은 아지매 집은 존치냐 처거냐 좀 애매하죠. 자 다시요. 아저씨하고 부부가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땅을 2분의 셔가 했는데 건물 지을 때는 이제 와이프 명의로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아저씨가 노름하다가 빚이 많아갖고 개면 없습니다. 지분 2분의 1이. 그럼 낙찰 받으면은
건물은 존치가 될까, 처거해야 될까? 자, 그렇게 헷갈릴 때는 이걸 표로 봅니다. 그럼 요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자, 그러면은 값은 똑같죠? 을이 있는데 값의 지분을 받으면은 철거다 해놨어요. 근데 아까 뭡니까? 을 지분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값을 다 받으면은 요것도 철거고, 값을이 있는데 건물을 또 받으면은 또 철거가 되는 거고. 자, 값을이 있는데 값은 1이 있고 을만 받았다 그러면 어디 된다고요? 존치를 해놨죠. 존치 해놨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표를 지분이 될 때는 이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 요 표를 대입을 해가지고 빨간 거는 존치고, 요 푸른 거는 전부 다 철거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때 지분이 해당될 때는 요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을. 그럼 요거를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책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판례를 보니까 나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 터지랄게. 그래서 내가 표를 만들었다.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가로, 세로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되는 판례를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쭉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헤딩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위에 파란 거에 그렸다 그러면 이거는 철거고, 빨간 거 뭐 존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나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17회 3040입니다. 자, 봅니다. 17에 이게 치하된 요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요건가? 3040 1 요거죠. 1. 자, 봅니다. 묶으면 1번 요거죠. 사냥은 요거죠. 2번 2번이가 네. 2번. 치하된 요건가? 자, 봅니다. 다시 2번 봅니다. 돼지가 있는데 건물은 빠지고 더이 지붕이 된 말이죠. 자, 천에서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이거 보니까 뭐 논다고요? 땅만 온다고 그래요, 지금. 땅만 판다 이 말이죠. 땅만 팔고 딱 건물은 놔두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물은 박복수이고 아지매죠. 땅은 아지매하고 아저씨가 받았어요. 근데 아저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내 이름 들어가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 그죠?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철거냐 존치냐 우리 됩니까 지금? 자, 그럼 봅시다. 몇 유형에 몇 번 들어갑니까? 여기 유형 1, 2, 3, 4. 1유형 봅니다. 1유형. 1유형에서 몇 번 들어가는 거죠? 응? 4번 아이가 4번. 갑을이 있는데 건물은 갑 아이가 아지매. 갑이 아지매고 밑에 땅도 갑이 아지매고 남편 거를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이. 그러면 1번에 제1유형에 4번이죠? 그럼 뭐라고요? 존치.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분이 막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답을 잡는다. 요것도 내가 몇 분 수제하고 이제 만드는 표입니다. 대한민국에 내 앞밖에 없어요. 내 책에만 놓을 거고 딴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맨날 이렇게 쓰라니까 머리 아프 죽겠어. 이렇게 쓰라니까 판례만 쭈들이 쓰라니까 판례를 막 수십 개 갖다 붙이나니까 이게 뭐 머리 아프 죽겠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지분에서는 요거를 보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법상권인데 수목은 대부분이 낙찰될 거다. 그죠? 조경서 낙찰될 거고, 또 수목장 하면 돈 버린다 설명했어요. 수목장 해가지고 이목 등기 해줘가지고 돈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낙찰 받으면은 지로로 한 4.5% 난다. 예. 예, 할 수. 법정 기상권 요 전체 부분 앞에서 이제 5가지 그걸 승인하지 않는 뭐 예. 5가지 하고 수준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가 저기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어떨까 싶습니다. 법정 기상권의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말소 기준 등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소 기준 등기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건물이 승인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말소 기준 등기보다 그 뒤에 이제 건물이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청구가 되는 것이고,
앞섰을 때는 예. 동일인일 때는 좋지. 전치, 그 다음에 동일인이 아닐 때는 철거. 이게 맞습니다. 좀 중요하고. 예, 예. 결론은 그겁니다. 대부분은 그긴데, 그것도 대부분까지 다 가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가봐야 되는데, 지금 저 설명드린 거는 완전 그 뼈대만 설명드렸고, 법상권 책이 막 이런 게 있어요. 유치권도 이런 게 있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저 설명드린 건 경매 쪽에서, 이제 섞이고 한 건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거의 이제 뼈대에 가까운 거. 그것만 대갈적으로 대과목만 배운 거고 안에 소과목을 또 계속 또 펼치면은 또 많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설정해놨는데 짓다 그러면 무조건 다 처거. 아시겠죠? 설정하기 전에 은행에서 알고 담보를 잡았다, 근저했다 그러면은 같은 사람일 때는 돈치러 간다. 막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또 빼대만 알면은 보통 경매무건에 한 7, 80%는 답이 맞아요. 그리고 건물이 빠진 거는 거의 95%는 철거로 간다 보면 됩니다. 척으로 가고 난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싸게 받아갖고 지료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막 그런 거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으신 분께서 차례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들어가시고.